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우주. 우주의 의미가 이전과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 그러면 예전에는 별 하늘의 해와 달처럼 동화나 그런 시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항공우주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제 경제적인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실용적인 우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주가 과거에는 이제 과학 기술 탐사 영역이나 아니면 어떤 국가를 상징하는 이제 위상을 높이는 이런 쪽으로 머물러 있었는데요. 최근 한 10여 년에 이제 되면서 진행된 거는 우주 영역도 경제 영역으로 이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주 자체가 어떤 새로운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13년 노력의 산물, 우주 시대를 연 대한민국. 5, 4, 3, 2, 이제 초. 누리호의 3차 발사 성공으로 우주강국 주요 7개국에 들어가는 쾌거를 이룬 대한민국. 우주강국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만나봅니다. 무한한 미지의 세계인 우주가 일상에 가까워지는 요즘. 우주 시대를 준비하는 각국의 우주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저희들이 우주 시대가 열린 거는 1957년을 기점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 쭉 발전이 돼서 한 5, 60년 동안 좀 무난하게 그냥 평범하게 하다가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급격한 변화를 합니다. 여러 나라들이 우주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국가 생존 기술이고 전략 기술임과 동시에 현재는 이제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제공을 해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 더더욱 여러 국가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에 있는 인류가 아니라 조만간 행성 인류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주로 나가지 않으면 마치 이 대항해 시대에 개항을 하지 못해가지고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이제는 우주에 나아가지 않으면 정말 후진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주 강국이 아니라 우주에 가는 것은 필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래도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여러 분야에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주는 더 강대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불리기에 부족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누리호 발사로 우주 탐사 시대를 알렸고 2023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까지 성공을 거두면서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게 됐습니다. 우주 항공 시대.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도전이 계속된 결과 이제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은 미래가 아닌 내일이 됐습니다. 우주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우주 공간으로 탑재체를 운송하는 발사체 기술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작년 6월 달에 3차 성공을 한 누리호는 우리나라 순수의 독자적인 기술로서 발사체를 개발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누리 발사의 의미는 지금까지 모든 인공위성 개발이 우리 지구 주변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우주라는 게 굉장히 광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구의 위성인 달까지 가는 어떤 우주 탐사를 시작하는 첫 번째의 어떤 탐사선이 되었고 이걸 계기로 아마 지금 국가계획에 나와 있는 화성이나 심우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누리와 다누리호의 어떤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발사체도 독자적으로 또 탑재체인 위성도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세계에서 7번째의 그 우주 강국의 그 자리를 매김할 수 있는 뜻깊은 그런 그 쾌거였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항공우주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있었기에 우주 산업의 기술력은 발전할 수 있었는데요. 세계 각국의 우주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또한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우주 경제 강국으로 만드는 중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5대 강국으로 가려면 정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만 투자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인력도 양성해야 되고 또 우주 산업을 할 수 있는 생산 클러스터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우주 산업이라 하면은 오로지 발사체와 인공위성만 이야기하는데 우주 산업은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주에서 먹고 살고 경제 활동하고 또 우주에 있는 모든 그 장치들, 인공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다 활용하는 서비스하는 데이터 서비스라든지 이런 모든 게 다 우주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주 산업을 정의를 잘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주 5대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성장 산업인 우주 산업. 글로벌 투자사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우주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점차 커져 2040년에는 약 1조 달러로 예상되어 현재 세계 각국이 우주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주요 20개국 중 국가 우주 전담 기구가 없었던 대한민국. 반면 같은 아시아권인 인도, 중국, 일본은 각각 나사 역할을 하는 우주 기구를 설립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치열한 우주 패권 경쟁 속에서도 당시 대한민국은 우주 개발의 트렌드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주 경제 로드맵을 통해 우리의 경제 영토는 지구를 넘어 달과 화성으로 넓혀 갈 것입니다. 지난 5월 27일 대한민국도 우주 전담 기구가 생겼습니다. 바로 한국판 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인데요.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 및 산업 전반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우주항공청은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우주항공청 주요 지휘자를 업계 최고 전문가로 내정하여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모든 이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항공 전담기관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요. 앞으로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산업 컨트롤 타워로서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지금 모든 나라가 우주 개발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항공까지, 항공은 우주의 기반입니다. 해가지고 통합해가지고 생태계를 만들고 그리고 연구 개발하고 국가의 주력 산업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많은 나라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늦게 합류했는데 늦은 게 그래도 가장 이르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정말 투자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세계하고 경쟁을 하려고 하면 국가에서도 어떤 이런 과학기술을 넘어서 우주가 가지고 있는 우주 경제, 산업, 안보, 국방 이런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할 수 있는 일종의 사령탑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 사령탑을 중심으로 새로운 어떤 2단계의 우주 개발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면에서는 우주항공청의 역할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을 구축해서 UAM,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5년 내에 우주 개발 예산을 2배로 늘리고 2045년까지 최소 100조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현재 정부와 민간 기업은 우주 탐사에 활용하기 위한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 중인데요. 국가 우주개발정책 수행을 위해 개발되고 있는 차세대 발사체는 2030년 누리호에 이어 우주로 떠날 계획입니다. 누리호보다 성능이 고도화된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통해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국가 우주 수송 역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차세대 개발 사업의 큰 목표인데요. 이것은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 기술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리고 싶은 정부의 의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여러 정부를 거쳐왔지만 우주항공에 대한 투자에 의지를 보인 정부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런 만큼 여기에 굉장한 의지를 갖고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20년 뒤에는 400조 원 이상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지금의 반도체 정도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대한민국 전략적이고 주력 산업으로 변신할 것입니다. 파격, 도전의 키워드로 등장한 우주항공청의 과감한 움직임만큼 정부 또한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우주개발진흥 시행 계획에 따른다면 5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 산업, 또 우주 자원, 우주 수송, 그리고 우주 안보, 우주 과학 이런 분야로 이제 5대 목표를 세워놓고서 우리나라가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차세대 발사체에 관련된 지원입니다. 차세대 발사체라는 것은 누리호 같은 경우에 우리 소궤도로 탑재체를 올리는 거에 불과하지만 누리호 성능의 한 3배 이상의 효과를 가질 수 있어서 직접 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발사체를 개발하겠다. 그래서 2032년에는 달 착륙을 목표로 하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최근에 된 우주 개발진흥 그런 시행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초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우주산업 클러스터 산업단지를 구축했는데요. 그중 하나인 사천은 현재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꿈꾸는 상황입니다. 사천시에도 지금까지 민간이 하고 전국에서 흩어져 있던 민간 기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산업들이 사천으로 집적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요. 기업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하는 효과가 사천으로부터 시작되면 우주항공 산업뿐만이 아니고 국가 미래 핵심 전략 산업들이 사천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원대한 꿈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내뿐만이 아니고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우주 항공 도시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가지는 사천입니다. 한편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가려면 어떤 트렌드를 따라야 할까요? 이전에는 올드 스페이스였다면 현재는 뉴 스페이스로 변화하는 상황입니다. 우주항공청은 최고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하고 기술 개발과 국제 공조를 통해 우주항공 산업 육성을 주도할 것입니다. 우주항공 산업 육성에서 중요한 것은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산업체가 역할을 더 키워야 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지역 특성을 따라서 이제 3축 클러스터로 대전, 경남하고 전남을 이렇게 세 축을 만들어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또 지방이나 이런 지역 문제에 매몰되고 너무 강조가 돼버리면 어떤 국가 전체의 생태계가 좀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순서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산업 생태계를 먼저 고민을 하면서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게 필요하지, 뭐 지역 세계가 어떤 경쟁을 하듯이 자기 어떤 지역에만 뭐 매몰 한다, 이거는 조금 우려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실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이제 만들어 나가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32년 무인선 달 착륙과 2045년 화성 착륙이 목표인 대한민국. 사실 그 32년도에 달에 가고 45년도에 화성에 간다는 것은 이건 사실 그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지기 전 과기부에서 기획했던 겁니다. 이 계획은 현재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목표로 돼 있죠. 하지만 이건 너무 늦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스로 발사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제서야 처음 2045년에 화성에 가겠다. 이것은 화성에서 이미 그때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무 늦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획은 전면 수정해야 되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바뀌고 굉장히 도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주 강국이 되기엔 아직은 먼 대한민국. 하지만 도전적으로 우주 산업에 다가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다를지도 모릅니다. 2040년 정도에는 우주 태양광 발전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예측이 돼 있고, 심지어 뭐 우리 영화에 나오는 우주 엘리베이터도 2080년 정도는 뭐 뭔가 하나 만들어질 거다,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우주 분야의 어떤 발전은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고, 결국 그거를 뒷받침해 줄 거는 우주 산업 어떤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되지 않으면 힘들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주 경제 시대. 이제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 산업이 되어버린 우주 산업. 뉴 스페이스 시대.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2045년 세계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